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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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런 각도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경상남도에 위치한 통영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통영까지 가고 있는 이유는 뭐 뻔하겠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계약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차량을 출고를 하러 가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출고를 하기 위해서 통영까지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님께서 보신 차량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였었고요. 조금의 사연이 많은데, 정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높은 등급인 그래비티를 원하셨었고요. 사실 시그니처 아니면 그래비티, 그리고 옵션은 무조건 풀 옵션,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총 4가지의 미션을 완료를 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재원 팀장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차량이라고 한들 빠르게 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말고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많은 비교를 했었지만, 가장 빠르게 차도 제가 구했었지만 견적 또한 받으셨던 업체들보다 가장 더 저렴하게 제가 맞춰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고객님께서 장재원 팀장에게 이제 차량을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미션이 하나 더 생겼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사람 성격이 기왕 이렇게 차량이 진행이 거의 윤곽이 잡히면은 누구든지 늦게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 이전에 웬만하면은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이제 잘 해결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제 1월 20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을 출고를 하러 경상남도 통영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래비티라는 등급, 거기다가 풀옵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통영까지 열심히 달려볼게요. 자, 이제 차량이 도착을 해가지고 가볍게 영상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썬팅을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고객님께서 따로 원하시는 브랜드가 있어서 따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안 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따로 챙겨드리기로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비티 차량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 펄이 되겠는데,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일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ED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시그니처랑 차이가 있다면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드레스업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외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 옵션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비티라는 차종의 등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조금 더럽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세차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고 한번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측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렌토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이즈가 18인치를 가지고 있고,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면 20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그보다 각각 1인치씩 작은 기본 사이즈가 17인치, 그리고 추가했을 경우에는 19인치의 이런 디자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시그니처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드레스업이 조금 더 멋있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다 쪽에 있는 가뉘쉬 또한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사이드 미러도 투톤으로 되어 있죠. 위쪽에는 차량의 바디 컬러인 화이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몰딩 부분뿐만이 아니라 B필러까지도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가 확실히 뭔가 더 포스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형급의 SUV, 그리고 지금 현재 측면 모습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쿠페형은 아닙니다. 기본 전통 방식의 SUV를 가지고 있다라고 안내를 끝으로 빠르게 한번 후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외장에 있어서 마지막인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등급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세세하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후방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소렌토라는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이 있다는 거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 형태의 이제 SUV죠. 사실 쿠페 형태 SUV가 아니라서 지금 안 보이긴 하지만 원래대로였으면은 뒷유리창에 와이퍼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와이퍼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와이퍼를 기존 방식처럼 이쪽에다가 빼놓을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햇빛과 고무가 이제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무가 빨리 삭아서 아무래도 내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로 숨어 들어간 게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우펄 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은 이제 화이트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장은 그레이 시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참고사항으로 그레이 시트면은 내가 아는 쥐색 계열의 색깔이 시트로 들어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레이 시트라고 해서 어두운 계열이 아니라 약간 밝은 톤의 이제 약간 베이지 같은 그런 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볼 텐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트렁크는 보통 이제 트렁크 리드가 여기 안쪽에 여는 버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트렁크 여는 버튼은 번호판 밑쪽에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을 제가 또 약간 제 자랑이긴 하지만 차를 참 잘 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인승입니다. 시트 배열이 사실 요즘에는 5인승보다는 6인승을 더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시트 배열 자체가 둘 1, 2, 3열 모두 2인석으로 다루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와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탔을 때 조금이라도 7인승보다도 덜 좁기 때문에 5인승 그보다는 7인승 그보다는 뭐 역시 뭐니 해도 6인승이 제일 잘 나가지 않나 싶은데요.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열 시트를 어느 정도 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펴놓게 되면은 기본적인 트렁크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요. 만약에 짐을 내가 정말 많이 실어야 된다 하면은 2열, 3열 모두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해주시면 더 넓게 쓸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이 많이 타야 된다, 짐은 적은데 사람이 많이 타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2열, 3열 모두 다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으로 트렁크를 마치면서 내부 한번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1열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제가 아까 트렁크 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 시트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다음에 차량을 바꿀 때에는 이렇게 그레이 시트로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브라운 시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웜그레이 혹은 뭐 그냥 그레이라는 명칭의 시트가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압도적으로 우아함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이만큼의 밝은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밝아 보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바로 한번 탑승을 해보고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핸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톤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안쪽은 밝은 색인 반면 이제 바깥쪽은 검정색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핸들이 만져졌기 때문에 그나마 때가 조금 덜 타지 않을까라고 한번 안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지금 타는 차량이 소렌토 바로 이전 버전인데 이전 버전과 지금의 버전 MQ4와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요 송풍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송풍구가 약간의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 요즘 나오는 소렌토들은 세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여기쯤에 있었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가 그 아래에 있는데 한 칸씩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가장 위로 올라오면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는 공조기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확실히 공조기 이제 그 송풍구 자체가 이렇게 또 상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 모두들을 바람을 이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버튼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확실히 차가 풀체인지로 발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잘 만들었고 깔끔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기존 세대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기어봉이 될 텐데 제 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어봉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이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 셔틀의 기어봉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새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많이들 붙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지를 못한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왜 많은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열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보고요. 2열 빠르게 한번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열 한번 봐볼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배열이 2열 시트 기준으로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막혀 있고 5인승도 막혀 있죠, 아무래도. 하지만 6인승만 유일하게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뒷좌석으로 넘어갈 때 훨씬 더 편하게 이제 탑승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 자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2열에 앉으시는 분들도 각각 독립적인 시트를 발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3열에 넘어가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6인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전 세대랑 가장 큰 차이점을 뽑으라고 또 한다면은 바로 이 컵홀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컵홀더가 제 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2열은. 근데 이 컵홀더가 사실 많이 불편했던 건 사실인데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자,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래비티의 풀 옵션, 화이트 옵션까지 추가를 하면은 거진 5천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3존까지만 해줬어서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4존도 아니고 2존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썬루프 옵션도 확실히 개방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끝으로 오늘 리뷰 최종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출고 영상을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뭐 만족스러우셨을지 혹은 뭐 만족을 못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제가 확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원하시는 자동차가 뭐 구하기 쉬운 모델일 수도 있고 구하기 어려운 모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구하기 쉬운 모델 같은 경우에 받으셨던 견적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맞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아무리 구하기 어려운 차량이라고 한들 빠르게 차량을 찾아가지고 인도를 약속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번 고인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을 찾고 오늘까지 이렇게 출고를 하는 데는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뭐 현금이라든지 할부 같은 방법이었었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었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선발주 모델이 존재하는 장기 렌트를 보셨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른 납기를 도와드릴 수가 있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장기 렌트 혹은 리스에 있어서 내가 보는 차가 과연 월 납입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할부랑은 달라서 어떤 식으로 이어가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쪽에 나와 있는 장재현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전화 혹은 뭐 문자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아이디가 함께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을 취해 주셔도 상담은 바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등급의 풀옵션 그리고 6인승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 집에 가면은 많이 걸리네요.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또 안전운전 하면서 열심히 달려보고 연휴에도 혹은 뭐 주말에도 밤낮 관계없이 웬만하면 상담을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